금양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금양 잘 아시다시피 벌점 누적으로 인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면서 급락을 했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김사부가 분석을 해드리길 12,000원대에서 강력한 마지노선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드렸죠. 장중한 때 지난일 11,400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종가상으로는 역시 12,000원대 지지력을 확보하면서 유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현재 8% 정도가 상승하면서 22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금양 이제 대부분의 악재가 노출이 된 상태에서 완전히 바닥이 확인이 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이번 상승에 대한 목표치는 얼마까지 나올 것인가 아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보고서 아주 이게 중요하죠. 기업의 존폐 여부를 결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것들을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사부는 올해로 5년째 증권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TV 또 매일경제 등에서 최우수 전문가상을 다수 수상한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동안 다져진 인맥을 통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를 하고 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 과정을 거친 이후에 구독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사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구독자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죠. 따라서 주식으로 머리 아프다, 고민이 많다, 이런 분들은 김사부에게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어느 정도 바닥은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이제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즉 200개월선의 지지력이 확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000원대 살짝 하단에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급등 이후에 급락 파동이 진행이 되면서 장기 이평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5일선도 돌아서고 있고 상승세로 반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걸림돌이라고 했었던 감사 보고서에 대한 것들,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자본시장법에 의하면은 12월 결산법인은 결산 후에 10일 이내 감사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반기 보고서라든가 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는 45일 이내, 한 달 반이죠. 감사 보고서, 사업 보고서는 3개월 이내, 즉 9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한 내에 감사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외부 감사로부터 의견 거절 등을 받으면 상장 폐지에 들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은 기업의 생존 여부와 직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고, 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총 일주일 전까지 반드시 외부 감사인의 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된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와 이제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금양이 이제 기업 전속에 대한 의문을 들고서 지적을 했다. 따라서 외부 감사인을 지난해 교체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외부감사를 교체해서 2024년부터 26년까지 한울회계법인이 현재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2023년 한울회계법인이 이제 감사를 맡았었는데 2023년에 이제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1년 만에 곧바로 한울회계법인으로 감사법인을 바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금양의 경우에 이렇게 곧바로 회계법인을 지난해 교체한 것은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들여다보는 감사인을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금양의 경우에 11년부터 2022년에는 안경회계법인이 맡았고,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3년에는 3일회계법인이 감사를 했었는데, 이 두 회계법인은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해서 부적정 의견을 낸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한울회계법인의 경우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여 년 동안이나 감사를 맡았는데, 감사보고서 또 내부 회계관리법인 모두 적정 의견을 냈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 한울회계법인과의 밀착 관계가 상당히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 2인 2개년 사업보고서 제작성 이슈가 있었죠. 이게 사업보고서 수정이 가해진 항목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의 심사라든가 감리가 진행이 되면은 경고라든가 과징금 부과 등이 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이번 사업보고서 상당히 좀 순탄치 않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울과의 그동안의 그 연계 고리 등을 감안한다라면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워낙 적자 폭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업의 계속 존속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들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체크가 돼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 이번 감사 의견 거절로 나오면 결국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돼서 상장 폐지로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을 했듯이 현재 금양의 경영진단팀장이죠. 경영진단팀장이 이상무가 있는데요. 이 이상무가 과거에 한울회계법인의 이사 출신이었다라는 점에서 일단 그래도 나름대로 그 3일이라든가 여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했을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태를 보여주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장담하기는 이르죠. 따라서 이 감사 보고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정보를 바로 입수를 해서 김사부에게 문자 주신 분들, 상단에 이제 문자 있죠. 김사부 개인 번호가 있는데 010-4207-1471로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 1번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 감사 보고서의 경우는 금양의 상장 폐지 여부 관련해서 또 주가의 급등락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죠. 만약에 이게 의견 거절을 피했다 라고 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급등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되겠죠. 반면에 의견 교절로 확정이 됐다라면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나락을 갈 수 있는 아주 급등락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이제 남들보다 한 발만 더 정보를 빨리 알아도 충분히 대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독자분들 반드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김사부에게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즉시 나오는 대로 정보 입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겠는데, 기술적 측면에서는 12,000원대에서 어쨌든 바닥을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반등들이 시도되어지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하라 그랬죠. 상단의 매물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거래량들이 일단 한 3개월 동안의 거래량을 보면은 12,300원대 주변에 집중이 됐죠. 그리고 나서 다음번 매물대는 18,000원대에서 20,000원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상승 흐름들이 감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17,000원 정도 언저리 전후까지는 일단 한 번쯤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물론 이 이후에 10,000 이상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수반이 된다? 물론 감사 보고서 해결이 된다라면 지난번 고점도 한번 돌파를 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반등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진다라면은 일단은 그 이상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최소 거래량이 10,000만 주대 이상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매물들에 대한 수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뒷받침이 되면 다시 한번 60일 전후까지도 추가적인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겠죠. 따라서 지난번에 이제 매도를 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번에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가야 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 17,000원 정도 언저리 전후까지는 1차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래량 그리고 매물에 대한 소화, 그리고 또 추가적인 급등 랠리가 계속이 된다면 감사 보고서를 무사히 통과하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이 정보 남들보다 한 발 빨리 입수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문자 주신 분들에게 바로 김사부가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 주셔서 이번에 위기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이제 타이밍들도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죠. 지금 이제 이 종목 매수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물려있는 보유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탈출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살아남으면 전고점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 구간대에서 매도 타임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이것들을 김사부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립니다. 실시간 대응 어떻게 해드린다? 문자 주신 분들에게 바로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측면에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서 이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시초가 매수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추천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추천 당일 하루에서 길면 이틀, 다음날까지 승부를 마무리 짓는 시초가 공략주인데요. 오늘은 2종목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3종목을 했죠. 어제 같은
같은 경우는 세 종목을 했는데 어제 11이었죠. 레이즈옵텍, 그리고 ICK, 그리고 심텍 이렇게 했는데요. 결과들은 레이즈옵텍, ICTK는 17 수익을 어제 보여줬고 심텍이 8%, 레이즈옵텍 같은 경우는 어제 퍼센트에서 상한가까지 퍼센트까지 수익을 얻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똑같이 소개를 드렸죠. 오늘도 8시 43분 그리고 8시 47분 동시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시초가 공략도 드립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자. 그래서 시초가 방인데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소개를 드렸죠. 그리고 또 ICTK 시초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11에도 공략을 해서 17% 수익을 올려드렸죠. 그런데 시초가 매수한 결과 어떻게 됐냐면 오늘 두 종목 다 매도를 했습니다. ICTK는 9시 29분에 매도를 했죠. 14,250원에서 9% 정도 상승 중이니까 이익을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10시 좀 넘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6% 정도 가량 상승 중이니까 71만 원 전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ICTK 어제 일단 매수 전략들을 수립을 해드렸던 것은 이 논문에 대한 정보를 좀 먼저 입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17% 수익을 올려드렸는데 양자전략위원회가 또 출범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한 번쯤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오늘 다시 한번 시초가에 공략을 하자. 특히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죠.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퍼센트 수익을 챙겨드렸죠. 9%. 그리고 또 다음 두 번째 종목을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죠. 일단 20일 이동평균선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쯤 또 공략을 해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들은 저버리지 않고 후반에 상승을 했었죠. 따라서 71만 4천 원까지 갔었습니다만 10시 넘어서 조금 71만 원 전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자. 71만 원대에서 71만 4천 원 최고치는 팔지 못했습니다만 현재도 70만 7천 원, 8천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0%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도 두 종목 소개를 해드려서 어제보다는 조금 못했죠. 어제는 뭐 상한가 종목들 27%, 30% 기록한 종목도 나왔었고 대부분 10%, 17% 이렇게 수익을 올려드렸는데 어제보다는 못했습니다만 오늘도 6%, 9% 수익을 두 종목 가지고 올려드렸죠. 이렇게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을 할 수밖에 없다.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도 수익날 주식을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시초가 공략 주방이 있죠. 텔레그램 방 있는데 이쪽으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정말 진심으로 투자 수익을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일단 김사부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